네, 앞선 조정아 기자의 리포트 내용처럼 우리 지역 혈액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대전 세종 충남 적십자 혈액원 성낙준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자, 해마다 겨울철은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는 시기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 독감과 한파가 더해지면서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혈액 보유량은 어느 정도이고 또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혈액 사업에 필요한 적정 재고량은 네. 5일로 정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혈액 재고량을 보유한 현황이 9.41분이었고 금일 현재 7.21분으로 네. 한 2일분 이상이 감소한 형편입니다. 네. 그 9.41에서 7.21로 떨어졌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이 혈액 그 보유량이 안정적이다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나 있어야지 그 혈액이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5일분 이상만 유지되면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동절기 같은 경우는 특히 어려움이 심화되는 것은 네. 이제 10대, 20대 헌혈 연령층이 이제 방학이 들어가면서 네. 주로 이제 헌혈자 연령층이 군부대나 네. 일반 시민 헌혈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7.21분도 시간이 지나면은 특히 이제 독감이나 이런 계절적 수요 영향에 따라서 감소폭이 크게 일어나면은 네. 이제 지속적으로 혈액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계절적인 그 원인도 있겠지만은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전 수준으로 헌혈자 수가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10대에서 20대 청년들의 혈액 그 공급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은요. 예, 20대 헌혈층은 소폭 감소했는데 비해서 네. 10대 이제 고등학교 헌혈자의 연령층이 대폭 감소를 이루었습니다. 네. 19년도 팬데믹 이전에 헌혈자 이 수가 한 8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 고등학교 헌혈자 수가 한 5만 3천 명으로 한 35%가 급감한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 급감한 이유가 또 있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급감을 했을까요? 주로 이제 팬데믹 영향으로 고등학교 헌혈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24년도부터 네. 제도적으로 교육부에서 봉사활동 인정을 개인의 봉사활동은 인정이 전면 폐지가 됐고요. 네. 학교 교내에서만 네. 하는 봉사활동만 인정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헌혈에 참여하는 계기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헌혈이 예전에 학생들이 입시에 가기 위해서 이제 봉사 점수에 포함이 됐었는데 그게 현재 바뀐 상황에서는 교 내에서만 가능하고 교회에서 헌혈을 했을 때는 봉사 점수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혈 공급량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네. 이제 입시의 영향을 이제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제도에서 봉사활동이 헌혈에서 개인 봉사활동이 제외됨으로써 네. 이제 헌혈 참여가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적십자 쪽에서는 이 헌혈을 이렇게 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학교 측으로 이렇게 좀 직접 찾아가셔서 또 헌혈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주로 헌혈하는 방식이 네. 헌혈 버스에 의해서 학교에 찾아가는 헌혈 방식과 네. 이제 헌혈의 집을 통해서 헌혈자분들이 찾아오셔서 하는 헌혈로 나눠집니다. 네.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헌혈 버스에 의해서 찾아가는 헌혈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저희가 고등학교의 첫 헌혈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헌혈이 이루어지는 헌혈의 집으로 안내하는 것들을 네. 기본적으로 교육제도에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동절기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서는 뭐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청년층이 줄어들고 또 노년층은 많아지면서 이 혈액을 공급하는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헌혈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헌혈자 예우를 네.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헌혈제 예우 강화 측면에서 네. 정부의 훈포장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헌혈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훈포장 제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표창이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그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뭐 감면을 해준다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헌혈자분들을 적극적으로 예우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안정적인 지역사회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 뭐 혈액원에서도 또 다른 노력을 또 많이 하시겠습니다만은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께 이 헌혈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헌혈은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막상 헌혈을 하려고 하면은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또 헌혈은 일회성이 아니라 올해 동절기에 계속 반복되는 헌혈의 어려움처럼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네. 이러한 노력은 한 분의 또 적십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론을 포함해서 지자체의 관심, 모든 시민들의 관심이 네. 합쳐져야지 이 안정적으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해서 이 혈액 부족 사태를 저희가 좀 빨리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